니하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중국은 예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의 화두입니다. 영원한 화두. 중국이 국력을 부상할수록 우리는 중국을 그만큼 더 잘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국, 과연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중국을 좀 더 제대로 알게 된다면은 중국은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바라보는 중국은 애물단지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은 보물단지라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을 텐데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생활을 15년을 하고 중국 대학에서 10년 이상을 교수로 지내면서 느꼈던 중국인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각적으로 느꼈던 그 중국인에 대해서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중국, 어떤 나라이고 중국인, 어떤 사람들인지 라는 시리즈 강연을 좀 할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중국의 징기스칸을 알면은 중국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 수 있다라는 식으로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까 합니다. 자, 먼저 이것을 한번 보실까요? 두 마리의 개를 한 마리로 다스리다. 제가 폐렴이 좀 아직 다 안 나갔고 기침이 이렇게 가끔 나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는 사람도 계실 텐데요. 사람은 저마다 세 마리의 개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이 두 마리의 개는 이 작은 어여쁜 강아지를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리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 마리의 마음속에 있는 개 중에서 이 두 마리의 힘을 최소화시키고 이 작은 여리여리한 이 강아지의 힘을 최대화시켜서 이 강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야지 어떤 사물과 어떤 객체에 대해서 그만큼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다가가고 인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개들의 이름을 한번 맞춰보고 싶은데요. 얘는 무슨 견 두 글자이고요. 얘는 무슨 견 세 글자이고 얘는 무슨 견 일곱 글자입니다. 얘네들의 이름을 맞히면은 좀 더 알 수 있을 텐데 얘네들의 이름이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힌트. 사람들은 저마다 가슴속에 이 세 마리의 개를 지니고 있고 이 두 마리의 개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어떤 사물이나 객체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냉철한 접근이나 인식 혹은 분석이 쉽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얘네들 이름. 얘 이름은 편견입니다. 얘의 이름은 선입견입니다. 즉 사람들은 어떤 사물이나 객체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은 그 사물이나 객체가 많이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식으로 구태의연한 사고 속에서 헤매고 제대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를 어떤 객체랑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나라와 외교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혹은 이성교제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상대방에 대해서 지금의 상대방에 대해서 제대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편견과 선입견의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은 외교도 비즈니스도 데이트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의 힘을 많이 키워야겠죠. 얘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직접 우리가 이제 중국을 예를 든다면요.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5,000년 동안 역사적으로 침략도 많이 당했고 6.25 때 중국 때문에 통일도 안 됐고 지금도 북한의 혈맹이고 안 좋은 얘기 사드 때문에 정말 안 좋은 얘기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많습니다. 중국도 나쁜 모습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들려나오는 일반적인 이미지를 보면은 부정적인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가서 보면은 그렇지도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상생활에 저마다 바쁜 사람들이 선뜻 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의 매스컴을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접하고 판단하고 인식하게 되는데 그 결과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곳에서 어떤 직업을 하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중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까운 고정관념과 선입견, 편견 속에 좌우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들은 중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중국 우리에게 대한 영향력이 긍정이건 부정이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중국에 우리에겐 더 제대로 우리가 중국을 알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더 많은 기회적인 요소가 많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가기 쉽지 않으면 여기서라도 이 문정아 중국어 학원을 통해서건, 혹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 제가 그동안의 경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중국은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 그런 것을 앞으로 기회에 닿는 데마다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중국에 대해서 인식도 적확하게 하신 다음에 그 중국을 조금 더 제대로 다가가셔서 여러분들의 기회의 땅, 보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국 아까 모두 얘기했습니다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징기스칸, 이 징기스칸을 보면은 지금 중국인들이 왜 그런지, 중국인들의 일반적인 국민성이라고 할까요? 특징 같은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징기스칸 한 사람만 보면 대강 알 수 있을 텐데, 왜 그런가? 중국에는 있다. 중국인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징기스칸을 보면은, 징기스칸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보십시오. 태무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세계사상 최대의 영웅, 최대 영토의 몽골 제국을 개국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도 뭐 1000년간 세계사상 가장 그 중요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이 징기스칸은요, 보르지긴족의 족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금수저 출신이죠. 금수저 출신이었지만 당시에 뭐 늘 전쟁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부족이 많았죠. 그 중에서 이 아버지가 족장인 이 족이 그렇게 힘이 세진 않았거든요. 결국은 부족끼리 싸움 속에서 어느 날 싸움에서 지게 됐죠. 그래가지고 금수저로 자라가지고 아쉬울 것이 없게 지냈던 징기스칸이 아버지가 독살당한 상태에서 어머니하고 형제들하고 도망치다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9살 때부터는요,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하게 된 것이죠. 먹는 것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했는데 9살 때부터는요, 자기는 공부한 적도 없는 거였어요. 그때는, 아직까지는. 그런데 9살 때부터는 자기가 초급목피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공부는커녕 진짜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돈도 뺏어야 되고, 자기보다 힘이 강한 놈들이 나타나면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 또 귀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것을 같이 힘을 합쳐갖고 뺏어야 되고, 그러면서 새를 만들어가지고 점점 키워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 속에서 조금씩 그 9살짜리 혈을 다신 고아가 자기의 힘을 키워나가면서, 세력을 키워나가면서 결국은 징기스칸이라는 세계사에 큰 족적을 남긴 위대한 왕이 된 것이죠. 이 징기스칸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원나라, 중국에서는 징기스칸이 세운 나라를 몽골족을 원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조 비사 속에 배운 것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한 글자도 배워본 적이 없었다. 자기가 9살이 되기 전까지는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가진 것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풍요롭게 자랐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혀를 다신 고아가 됐다. 모든 것을 탓하지 마라. 자기 하기 나름인 것이다. 인생은 자기가 개척하기 나름인 것이다. 라는 정말 멋있는 그 유언도 남겼던 것이죠.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모든 건 자기 하기 나름이다.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자라온 것이 징기스칸인데, 그의 인생의 역경 속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9살에.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거리의 불황아들을 만나갖고 나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인지 안 센 사람인지 봐가지고 싸우다가 그 사람보다 이기면은 그 사람을 내 밑으로 넣어놓고, 또 다른 사람들 만나면은 새를 규합해가지고 또 싸우기도 하고 음해하기도 하고 겉모술수를 쓰기도 하고 쭉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서 세력을 키워왔고, 그 속에서 일반 민초들은 어떡합니까? 늘 싸움 속에 있다 보니까요, 언제 어디서 또 어떤 부족이 나타나갖고 또 어떤 협박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타나서 뭘 달라고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주면서 연명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마음이 없지만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되고,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알겠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또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못 믿지 않습니까?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나타나면은 뇌물을 줌으로써 나의 안전을 보호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질을 계속해서 엄청나게 물질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자기가 조금 더 힘이 세면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남들한테 돈을 뺏고 또 받고 뇌물을 받고, 이런 식으로 당장의 그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던 그 중국의 너무나도 가혹한 이 역사가 지금의 중국인들을 만들게 된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춘추 전국시대 있지 않습니까? 전자의 춘추시대 242년 동안 36명의 왕이 시해됐어요. 242년 동안 36명의 왕이 시해되고 52개의 왕조가 멸망했습니다. 후자의 전국시대는요 248년 동안 크고 작은 전쟁 다툼이 222회가 있었어요. 매년 전쟁과 다툼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춘추 전국시대가 중국의 역사를 그대로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 것이죠. 이 가혹한 역사, 어디서 무엇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 가혹한 역사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중국인들은 남을 믿지 않고 남을 이용하고 활용하면서 오로지 개인만 생각하고 현실주의, 오로지 자기 현실 죄송합니다.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만 생각하고, 그다음 배금주의,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또 뇌물을 주면서 살아나고, 그 다음에 혈족주의, 자기가 어느 정도 갖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지켜서 남을 못 믿으니까 중국인들은 배타적일 정도로 유대관계, 혈족관계가 강하지 않습니까? 핏줄만, 혈족만 강하게 되는 혈족주의. 여기 적혀있는 그와 같은 일반 중국인들의 특징이, 성향이, 성격이 이 가혹한 중국 역사 속에서 뱉어야 되는 것인 것이죠. 예, 역설적으로 파란 데에 적혀 있는데 중국인들은 인내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자기가 힘이 약하면은 속으로는 욕하지만 고개를 숙이는 척하면서 들어주는 척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내준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왼쪽 뺨에다 침을 뱉으면 아우 따뜻하게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른쪽 뺨에도 침을 뱉어주십시오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 속으로서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처세술, 자존심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간도 쓸 게도 빼줄 듯한 그런 성향이 생긴 것이죠. 지금도 중국 기업들이나 중국 사람들은요, 고관대직이라도 자기들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라면은 우리는 양반 체면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지만 얘네들은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달려들죠. 정말 간도 쓸게도 빼줄 듯이 하는 엄청난 처세술, 현실적인 성향, 다 중국의 가혹한 역사 속에서 나온 것이죠. 칭기스칸도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자기보다 강한 세력의 힘을 자기가 잠식을 시키면서 힘을 키워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욕심만 생각한다면요, 주고받은 양보가 타협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싸우게 되고, 그러면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타협, 양보에 상당히 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보내온 것이죠. 되게 합리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인 것이죠. 그리고 실사고시, 내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당장 나한테,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돈이 나한테 지금 들어오기만 되는 것이라는 철저히 현실적인, 철저히 실리 위주, 하나의 행동 하나는 모든 거 다 실사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중국인, 이 바로 이 가혹한 역사 속,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이 가혹한 역사 속에서 5,000년 동안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중국인이 된 거거든요. 우리는요, 실컷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반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실컷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중국인들과 어떻게 하면은 잘 살아나갈 수 있는지, 기업적인 비즈니스 교류도 그렇고 외교적인 것도 그렇고 뭐 중국인들하고 개인적인 교제 등도 그렇고요, 사회적인 교제도, 이 모든 것을 중국인들을 제대로 잘 파악해야지 원만하게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맞건 안 맞건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은 바로 이와 같은 성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중국인들이 어떤 형태가 나오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간도 쓸개도 빼들듯이 막 그렇게 나온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 얘네들은 본래 이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는 이렇게 대처하면 되지, 이럴 때는
저렇게 대처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롭게 중국 기업이나 중국 사람들 혹은 중국 단체들과의 교류를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여유롭게 좀 더 충돌 없이 지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치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중국인들 왜 그래? 저놈들 왜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쟤네들은 본래 저랬으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와 같은 성향을 알면 여러분들이 중국 생활, 중국인들과의 교제, 중국 기업과의 비즈니스 훨씬 더 편하게 된다는 것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앞으로도 이렇게 두서없이 생각난 대로 계속 할 것입니다. 우수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